예,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서 이렇게 마주보고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같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일단 오전 2교시랑 이제 오후 2교시를 제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저를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오전에는 도시농업의 이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오면은 여기서 나이가 그렇게 여기에서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그 서울시에서 그 주머니 텃밭이라고 상자 텃밭이랑 보급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참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 보고도 하고 상자 텃밭이 점점 커져서 계속 이제 스쿨팜이나 도시농업과 연계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박사 논문도 이제 도시농업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소속 생태계 서비스 연구소 장진이라고 하고요. 그 지난번에 오충현 교수님께서 또 이제 학교장이시잖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또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오전에는 간단하게 이제 서론 부분이랑 도시농업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의 해외 사례, 그리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대화하듯이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죠? 피로사회. 여러분들 지금 혹시 피곤하신가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제 스승의 날이 어버이날이어서 또 행사도 많이 하시고 바쁘셔서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딱 맞춰서 모두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정말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피로사회라고 지금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옆에 만화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들어봤지?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는 일하다는 워크하고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삶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 싸들고 집에 가거나 주말에 출근한다는 말이야. 그래? 그럼 이제 퇴근들 하고 주말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라고. 네, 부장님도요. 참, 가로 씨, 반기 리포트는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는 거지? 예, 당근 말이죠. 쉬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말과 또 평일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닥치는 문제에서 이제 조금 피로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본래 하나였던 이 농사와 도시, 농업과 도시는 하나에서 근원에서 이제 농업 국가에서 계속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 문제들로 이제 점점 인간들이 조금 그런 물질 문명에 밀려가면서 조금 농가는 먼 듯하지만 그래도 뭔가 경작 본능? 내면의 경작 본능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역시 도시 농사꾼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느끼는 거는 피로함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국가 경쟁력, 이제 양과 질의 불균형이란 이제 신문 기사를 조금 캡처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연평균 근로시간 몇이?
그렇죠. 지금 저희는 연평균 근로시간 1인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질적 지표를 보면 노동 생산성은 몇 위? 28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노동도 생산성이 있어야 될 텐데 좀 다르죠. 그다음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은 몇 위? 2위. 근데 이공계 박사학위 비율은 몇 위? 이것도 2위 했으면 그것도 최소한 2위 아니면 3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또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계속 하는데 막상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2위밖에 아닙니다. 논문 게재 건수도 9위인데 28위.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도 몇 위? 1위. 근데 기술 무역 수지는 몇 위? 23위입니다. 고등교육 이수율도 5위인데요. 저희가 경제활동 참가율은 25위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양적인 것과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저희가 인풋이 있으면 거기에 투입한 게 있으면 아웃풋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피로 사회에서 정말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불균형되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게 좀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한국인들은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제가 한 선생님을 한번 지목을 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제일 예쁘게 생기신 선생님, 아침에 오늘 말고요. 어제 일과를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준비하고 아이 보내고 그리고 간단하게 집안일하고 또 이렇게 또 배움에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또 아이 데려오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부지런하게 활동하셔가지고 배움의 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취미, 독서 지금 이 부분을 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 20세 이상 한국인들을 보면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8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식사, 외모 관리, 건강 관리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드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사 노동, 일 이런 부분이 벌써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가 시간이 총 5시간 11분. 24시간 중에 이제 평균적으로는 5시간 정도를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뭐 취미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녁에 융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은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너무 많은 의무 생활 시간 속과 또 필수 생활 시간 속에서 결국은 약간의 그 짬나는 그 시간들을 이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인들의 여가 활동을 봤는데요. 지금 1위는 TV 보기. 공감하시나요? 그럼 어떤 선생님은 어떤 걸 하세요? TV를 안 보시나요? 그다음 요즘 이 청소년들이 가장 이제 많고 청소년 이상 되는 분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다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시간들이 아마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영화나 게임하고 오히려 이제 독서나 운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늘 귀경길 가시면 저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늘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정작 가는 시간에서 오는 시간에서 가서 친지분들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보다는 저기서 기운을 다 빼고 가시고 또 여행 다닐 때 힘들게 저렇게 몇 시간, 6시간 차를 타고 갔는데도 결국은 가서 사진만 찍고 바로 피곤해서 돌아오는데 급급했던 게 또 우리의 현실 같아요.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느릿느릿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이렇게 요구하는 정말 필요한 그런 삶의 여행 아닐까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떠오른 게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이제 최근 사람들은 아니 이게 왜 도시농업이냐. 농업은 정말 밭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산업적으로 적응하고 일을 하고 정말
산업화되는 부분인데 왜 업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한간에는. 하지만 이제 도시농업에서 정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식물을 가꾸는 재미, 그리고 그걸 수확해서 직접 먹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가꾸면서 느끼는 자신만의 뿌듯한 그런 자부심,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 이게 아마 도시농업의 5가지 매력이지 않을까 해요. 아마 이 5가지 때문에도 농사나 이제 주말농장 다니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지친 도시인들에게 건강과 여유, 요즘 힐링이 대세죠. 그래서 힐링을 나는 텃밭에서 찾겠다. 아니면 우리 정원, 시흥 정원에서 백년 정원에서 찾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 매력에 빠져서 지금 모이신 겁니다. 도시농업이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 주머니 텃밭 보급할 때부터 조금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가장 전환점이 됐던 거는 바로 채소값 폭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었다고 뉴스에서 막 기사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내가 빨리 텃밭을 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약간 이제 먹거리에 대한 좀 불안함? 들도 약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도시가 점점 더워져서 계속 열섬화되니까 이제 녹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주변에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텃밭, 그리고 뭐 주머니나 상자나 이런 화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인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도시농업을 계속 사업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르신분들은 예전부터 늘 해왔던 겁니다. 사실 도시농업은.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말농장이 있죠. 혹시 여기 주말농장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 선생님께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주말농장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힘든 건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특별히 힘든 건 없고 즐거웠어요 그냥. 제일 좋았던 점은 여기서 말- 강추하는 네? 좋았던 점 하나만 말씀해 주말농장 하면서 네. 맑은 공기를 마셨던 것 같아.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남편분과 대화도 하고 같이 취미 여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주말 농장을 계속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제 올해 10월까지 시흥 백년정원에서 이 맑은 공기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이제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생겨야 정책이 생길 수 있고 제도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근거로 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이제 재배하는 행위로서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우리가 계속 생산이나 가공, 유통,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들,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는 도시 경관 디자인이나 아니면 농촌과의 계속 도농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민농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이름을 명칭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가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분구원이라고 하는데 클라인가르텐 해서 소정원이라는 명칭이 쓰이고, 뭐 이제 유엔에서도 같은 용어 행위인데 이제 명칭이 정의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지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지자체 시 사업으로도 도시농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강동구에서 이제 도시농업 조례를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유기농업을 조금 중심으로 하고 취미 여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으로 조례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기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사회적 기능에서 문화, 교육, 보건, 휴양, 사회복지. 최근 뜨는 게 사회복지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지자체 사업에서도 최근에는 모든 게 다 복지로 통하더라고요. 산림복지, 그 노인복지, 그리고 생활 모든 복지로서 이제 통하는데 사실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연령층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노년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또 일하실 수 있는 일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농업을 통해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도시농업 지도사나 지금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런 인증 과정도 지금 또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도 하나의 이제 교육 사업으로서 조금 지도할 수 있는 오히려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또 갖춰진 분들이 아마 또 선생님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 기능에서는 사실 식량 안보, 우리 식량 부분에서는 사실 늘 풍족한 것 같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렇게 지진이 나면서 그 방사능 오염으로 정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고 먹거리에 대한 약간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바로 저희도 원전 이제 그 수명이 다 돼가고 그러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서도 내가 직접 키워서 직접 우리 식구들 건강한 먹거리로 먹겠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태적 기능에서는 이제 도시 환경 개선이나 이제 방제.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전 불이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좀 위험 시에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건물 많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시민 농원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방제 목적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순간에 건물이 없는 그런 공원이나 텃밭 이런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방제 기능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딱딱하지만 사실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유형을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는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텃밭 형태 부분, 그리고 관리 및 운영 주체 부분, 그리고 참여 형태로 해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은 일단은 주거지형, 댁에서 상자 텃밭이나 옥상 텃밭 하시는 분들, 아파트 베란다 텃밭, 실내에서도 텃밭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거지 내에서 주거지형으로 아니면 주거지 인근형, 그래서 도심 내 유유지 빈 땅에서 이제 텃밭을 하는 분들, 그리고 주거지에서 아예 좀 원거리로 나가서 외곽으로 주말 농장이나 좀 체제형 주말 농장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비주거형 시설로 해서 학교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특수한 목적 기관에서 그 텃밭 활동을 하는 이제 비정기적일 수도 있죠. 그런 텃밭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이 형태별로 보면요, 크게는 이제 텃밭 형태가 있을 거고 노지형, 그리고 이제 용기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이건 조금 상자형에 가깝고요. 이런 이제 많이 보신 스티로폼 상자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용기라는 거는 휴대할 수 있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작은 상자들, 그리고 주머니, 최근엔 주머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형은 두 개를 합쳐서 노지와 이제 주머니 이런 휴대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합판해서 보완해가지고 이제 텃밭 활동하는 거를 이제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요, 일단은 1인 개인이 있겠죠. 그리고 민간단체, 이제 민간단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는 각각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전국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인천에도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있고, 그 텃밭보급소라는 단체도 있고, 여성환경연대 해서 각각의 단체들,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된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흥 백년정원도 공공기관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민관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간하고 구청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도시 그 농장 현장 실태 조사를 조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민관 협력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기존에는 주말 농장을 개인이 이제 사유로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강동구에서 계속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본인이
50% 그리고 구에서 50% 지원을 해줘서 이제 텃밭 분양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 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땅 소유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공공도 같이 지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그런 방식도 지금 일부 기관에서는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형태별 도시농업 현황은 개인 그리고 단체 커뮤니티형.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속해요. 커뮤니티죠. 저희도. 저희의 정원 모임이잖아요. 지금 회장님도 계시고 또 부회장님도 계시죠. 부회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예, 부회장님 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지금 40분이 하나의 커뮤니티예요. 지금 저희 네이버 블로그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차후에 활발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텃밭 활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면서 더 즐겁고 또 더 큰 이런 공동체의 그런 즐거움 의미를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텃밭형 그리고 주말 농장형 그리고 이제 농업공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공원을 조금 농업공원으로 조금 같이 겸해서 공공의 영역인 사실 공원에서는 텃밭 활동을 하는 게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텃밭에 개인이 들어가서 사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게 사유화되는 의미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위에서 조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그 법에서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원의 형태 중에 테마 공원으로 도시농업의 형태를 취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체험형으로 체험 교육형으로 해서 도시 텃밭이 일부 들어가서 지금 이제 농업 공원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형은 이제 자연학습을 진짜 주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단체들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하거나 이제 학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유형별로 조금 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수합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스트렝스 장점, 단점, 그리고 강점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뭐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개인 참여형이에요. 혼자서 이제 자기가 손쉽게 시작은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재배 환경이 열악하거나 그냥 내가 한 번 하고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조금 의욕을 잃고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텃밭 활동은 내가 이제 만들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혼자 하다 보면은 이런 공동체에서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꾸준하게 할 수 있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커뮤니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텃밭 그런 재배 기술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재배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데서는 조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나 문화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강점이 되는데 반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그 단체나 아니면은 조금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든 커뮤니티마다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텃밭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 경작이 가능한 곳에서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접근은 상당히 양호하죠. 걸어서 10분 거리. 하지만 주로 이제 구에서 하는 거나 시청에서 하는 거는 단위가 1년 단위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이미 이 공간을 내가 열심히 토양 개량도 하고 작물도 다 키웠는데 또 겨울에 마늘 농사도 짓고 싶었는데 계약이 1년뿐이어서 내년에 다시 분양을 받는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리고 대신에 지자체 조례 등 이제 법도 생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또 분양을 하다 보면은 여러 명이 신청해서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만큼 또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는 하고 싶었는데 또 추첨해서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농지를 계속 이제 자기가 지속적으로 주말
도시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것고, 대신에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구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그냥 일부 소정의 금액을 내고서 다니지만 그래도 다소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이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을 하시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또 기회는 생기는 것 같아요. 도시에만 있으면 농촌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또 밥도 먹고 거기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말 농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 외부로 해서 보통 주말 농장 부지들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개발 압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밀려서 이제 지속적으로 농지가 조금 감소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업공원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에 이제 경작 활동이 조금 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나무도 심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공원이 해야 될 역할과 또 텃밭이 일부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텃밭을 하려면 그런 농기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창고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오두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요하지만 농업공원이 정식으로 이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작 활동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 내에서 이제 농촌 경관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랑 연계가 되지 않으면 농업공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화단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실에 조그만 이제 틈이 생기면 거기서 아이들 과학 공부도 하고 식물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학교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소규모로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제가 이제 스쿨팜 프로그램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연구 때문에. 근데 아직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농업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심고 가꿔야 될지 정말 조마조마하고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왜 꼭 해야 돼? 너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선생님들의 조금 인식이 아직은 이 농업의 필요성이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감수성을 조금 받고 식물을 접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뭐 암암리에 알고 계시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조금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학교에서 학습형이나 이제 교육 그런 기관에서 하면 교육적인 효과는 크겠죠.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제 이게 지속적이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원예 활동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지도사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한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텃밭 아이들을 데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나면은 다른 초등학교로 정근을 가셔야 돼요.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분의 교육 방침은 다른 부분에 막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지원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세세한 부분들이 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아마 도시농부학교 치면은 각각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텃밭에 대한 이제 이해와 흙과 그리고 이제 식물 작물 재배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걸 다 수료하면 또 그 전문 과정으로 또 이제 이걸 수료하신 분들이 그 다음 과정으로 전문 수료 과정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바로 그냥 도시농부학교 교육 프로그램 딱 검색하면은 아마 여러 기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마 쭉쭉쭉쭉 뜨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지금 시흥시는 사실 땅이 넓잖아요. 저희보다 서울에서는 사실 너무 다 콘크리트 바닥이고 노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농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옥상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체 면적에 이제 옥상을 다 녹화시키는 일환으로 텃밭을 만들자 이제 해서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옥상 녹화 사업을 할 때 아예 텃밭
그런 옥상 텃밭으로 그렇게 시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하기 전에는 이런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상자 텃밭으로 디자인을 해서 또 멋진 그런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인공 지반이기 때문에 사실 흙을 너무 무겁게 올릴 수가 없어요. 다 덮을 수가 없고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 옥상 녹화를 할 때 구조안전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옥상의 하중을 고려해서 그 건물이 노후 건물인지 신식 건물인지에 따져가지고 다 산출을 해서 이제 텃밭 위에 이런 흙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흙을 쓰지 않고요. 보통 옥상 녹화할 때 경량토라고 해서 조금 더 가벼운 형태의 그런 토양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형으로 지금 이렇게 옥상을 텃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일부 공간을 노지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자형이 가장 좀 빈번하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옥상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런 또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활용은 하고 싶지만 너무 위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 옥상 녹화 공간을 만들고 일부 공간에 상추도 심고 아이들 교육 공간으로 부분을 이렇게 텃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도시농업을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즐기고 아예 커뮤니티 사람들이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축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계속 이제 농사꾼이지만 이제 유명해졌어요. 물레동에 이제 도시 텃밭 이래서 이제 옥상에서 농사 지을 사람 붙어라 해가지고요. 아예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도시농업을 그냥 단순한 이제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문화도 즐기고 정원 활동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님도 서울시청에서 양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벌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지금 꿀벌 그 양봉을 해서 지금 수확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작년에 도시농업 원년 선포를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올해도 도시농업 박람회가 아마 5월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거 홍보는 아닌데 5월 31일 날 저도 그 세미나 워크숍 때 발표를 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 행사에서 또 선물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시청, 시청 광장에서 박람회를 아마 화려하게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민간 단체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해서 작년에 이제 한번 했으니까 올해는 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보완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바람은 서울시만 그런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흥시청에서도 도시농업 박람회라고 이제 무슨 계약이 하나 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잘 기다려보면 아마도 또 시흥에서도 그런 또 거대한 또 그런 도시농업 행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는 이제 담당 주무관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상자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 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광화문 광장을 다 밀고 논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막 있었는데 조금 이제 반대에 좀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그 공기도 안 좋고 그거 해서 먹지도 못하고 또 이게 하나의 조경공사처럼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하자는 취지에서 그때는 상자형으로 상자를 쫙 깔아서 그때 논의 그런 장관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그런 또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논 수확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서요. 올해도 진행을 하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왔던 걸 다 거뒀냐고요? 네, 다 수확했습니다. 아니, 없애버렸어요, 농을? 있어요? 아니, 상자형이고요. 그때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했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마른 거니까. 그 상자형의 장점이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빈 상자를 또 놔두면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지저분하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또 내버려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거를 잘 모아놨다가 또
올해 또 아마 그걸 다시 활용해서 또 광장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든 또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성만 하는 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옥상이든 아니면 내 주변이든 어디서 싸게 뭐 무료로 보급한대 해서 상자를 받아왔는데 제가 몇 년 뒤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저거 옛날에 분양했던 상자 텃밭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방치되어서 그냥 버려진 것처럼 있는 걸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내가 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가 더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이 올해 농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있고 그 후년도 있는데 계속 다음 해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지 계속 지속 가능한 우리가 농업인이고 진짜 도시농업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올해 이렇게 도시농업 박람회를 5월 30일부터 6월 2일간 서울광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각각 가정에서도 최근에 이제 베란다 텃밭이라고 해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제 베란다가 제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이제 도시농업 공간으로 녹색 커튼으로 이렇게 형태로 도시농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도시농업 존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클러스터 도시농업 존 조성해서 이건 2014년 2월까지 해서 그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마스터 그 계획 이런 기본 계획처럼 조금 설정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가 있어서 잠깐 따왔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텃밭지도 그래서 우리가 텃밭이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인근밖에.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텃밭지도도 해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고 이제 그 텃밭 가진 사람들끼리도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이 생존하고 같이 커뮤니티가 돼서 교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도시농업 설문조사를 했을 때 농작물 이제 재배 경험은 대부분 65%가 없었고 도시농업 활동한 동기는 가장 컸던 게 이제 농산물을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해서 먹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을 하면서 가장 장애가 뭘까? 그랬더니 제일 49%가 텃밭 공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 재배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시농업이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까 했더니 이제 최근 그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내가 재배하고 안전하게 이제 무농약하고 유기농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농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프로그램이 하려면 계속 농업 활동을 위한 적합한 농자재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필요 조치가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과연 텃밭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직접 영국하고 그리고 독일을 다녀왔거든요, 답사를.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현장을 보고 거기 담당자와 얘기를 해본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커뮤니티 가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용인데요. 제가 5차 강의 때 또 커뮤니티 가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조금 배율상.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조금 아껴두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랜드쉐어라고 해서 땅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땅은 없는데 경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만날 수 없잖아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을 해주는 걸 이제 랜드쉐어라고 하고 영국에서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경작 희망자 그리고 제공 가능 토지 소유자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환해주는 그런 세 그룹이 참여하는 거를 이제
랜드쉐어라고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아예 메시지도 교환하고 그리고 표준 계약서들이랑 협약을 맺고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이제 회원이 58,58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더 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작하고 싶은 사람하고 쓸모없는 땅을 가진 사람하고 그 연결을 해주는 게 이제 랜드쉐어 방식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답사를 했던 그 영국에는 그 얼란먼트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도시 텃밭 하듯이 영국에서는 얼란먼트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고요.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전체 면적은 300에이커인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2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획당 면적은 255제곱미터 좀 넓죠. 그리고 비용은 1년에 거의 12만 원에서 13만 원 한 플랫당. 한 구획당. 그리고 이제 참여자는 360명 정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구획을 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대기자 명단을 올려요. 인터넷을 통해서 대기를 올려놓고 만약에 이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그 빠지는 대기 순서대로 이제 텃밭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치열해서 한 그 80명 정도 대기자가 그 당시에도 있어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들이 계속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그 공통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을 위반하거나 이제 담당하는 담당자가 관리자겠죠.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가 경고를 3번 했는데 편지를 1번 보내고 또 2번 보내고 3번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면 자동 퇴출해서 이제 또 빠지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250제곱미터짜리가 요거 한 플랫이면 이제 그거 절반짜리도 이렇게 나눠서 있고요. 또 조그만 이제 구석구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플랫을 번호로 넘버링을 해서 다 분양을 했고요. 이제 전체 모습은 여기도 이제 노지 위에 이렇게 상자로 구획을 해서 이제 혹시나 뭐 설치류 쥐나 새들이 다 또 먹거나 따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그물 망사를 쳐서 조금 텃밭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우리 보통 주말 농장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안 쓰는 빈 욕조나 상자 같은 거를 가져다가 이제 빗물바지용으로 해서 물을 받아서 요 물을 재활용하고 다시 텃밭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가는 지하수를 사용해서요. 지금 지하수당 한 5에서 6그룹이 이 이제 수도호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비통에 있어서 그 자기네가 발생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나 이제 이런 그 뭐 지풀이나 이런 낙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자 이렇게 모아서 다시 퇴비로 섞여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빗물도 이렇게 다 받아서 재활용 또 물 순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일부 공간에 이렇게 그물 망사로 해서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무대만한 공간일 거예요. 무대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양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계속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벌들도 많이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 작물을 빨리 수분을 도와주는 게 곤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양봉 활동을 일부 공간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쪽에서 벌들, 그리고 그 얼란먼트에는 이제 조그만 이런 온실들이 하나씩 또 있더라고요. 각자 이제 이 온실을 일정 규모를 제한해 두고 이렇게 온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오두막처럼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가재 도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오두막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온실 안에 이렇게 자기가 포트도 재배를 하고 씨앗 발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나 약재들도 조금 모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두막에서 절대 숙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되는데 여기서 잠을 자거나 하는 거는 공통 규약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주대를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 자재나 목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모아서 한 공간에다 넓은 공간을 둬서 이제 같이 재활용하거나 지금 이렇게 목재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자원봉사나 이제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협회 이제 그 관리인들이 그 운영위원이 또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랑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요거를 다 이렇게 칩으로 만들어서 다시 텃밭에 다 뿌리고 보도나 이런 데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텃밭 사이에는 항상 통로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끔 경운을 해야 될 때 경운기가 이제 협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의 길은 중간에 하나씩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클라인가르텐인데요. 이건 독일 사례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시흥 백년정원이 클라인가르텐 이 소정원을 모델로 해서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일단은 작물 재배는 그 크게 아까 그 얼란만트 영국 사례에서는 굳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뭐 덩굴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했지만 일부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제약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인가르텐에서는 이제 면적의 30%는 채소류, 과일나무류를 심고 그리고 30%는 자유 공간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그 오두막 같은 거를 지었고요. 그리고 30%는 잔디밭을 이용해서 뭐 아이들 놀이 시설물도 좀 놓고 거기 그 잔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간 구획을 딱딱 공통 규약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호두나무 같이 너무 크게 금방금방 자라는 거는 다른 이제 플랫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육이 너무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타감 작용이 생기는 그런 침엽수림들 있잖아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구획 면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정도 연회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용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인데 이제 협회에서 시에 이제 시 소유지만 이제 협회에서 건물이나 상수도 시설 그리고 이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이제 그 각각 참여자들에게 일부 그 연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또 중간 통로는 좀 넓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지하수를 활용 여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채소 공간 30%, 잔디 공간 30%, 자기 개인 공간 30%, 길 10% 이렇게 해서 100%를 채워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저는 영국보다는 더 독일 그 클라인가르텐이 정말 정원이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채소도 가꾸고 꽃도 기르고 같은 또 공간도 같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아이들도 와서 놀고 강아지도 와서 같이 이제 애들이랑 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너무 정돈되어 있고 아름다워서 저희도 올해 이렇게 조금 잘 만들어 보면 또 이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하수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퇴비를 다 모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여기는 터키 깃발인데요. 터키 분 각자 자기 표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 사람이야 하고서 이제 깃발을 이렇게 꽂아서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리기도 하고요. 거기는 이제 구획마다 이렇게 그 다 가로 울타리를 쳤더라고요. 자기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면적이요. 여긴 1인당 한 350제곱미터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좀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땅이 넓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협회에서 이제 직원들이 몇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위에 아래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라 함은 이제 이 게시판에 전체 참여자가 다 자원봉사자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뭐 한 번은 꼭 자원봉사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자원봉사가 있고 이번 주에는 뭐 도로 청소가 있고 이번 주에는 퇴비 정리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공지를 해주고 협회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가능한 시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